늘 밀어두셨던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클래식 스피커까지. 그는 돈보다 기억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추운 어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두 분의 기억 대신 따뜻한 햇살이 드는 마당과 편안한 침대, 그리고 환한 부엌을 떠올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수십억 원의 연수입, 초청 1순위 트로트 스타라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진짜 빛나는 순간은 바로 이 조용한 효도였다. 카메라 밖에서, 무대 뒤에서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아들이었고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두 분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은 가장 화려한 시기에 가장 소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왜 그는 무대의 환호보다 가족의 미소를 먼저 택했을까?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집 한 채에 담긴 진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그의 시작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시절 박서진은 바다 냄새가 옷에 밴 채 학교를 오갔다. 그러나 끝내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배에 올랐다. 집안 형편은 여유롭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선 누군가가 가장 먼저 배를 타야 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했다. 물결 위에서 그는 노래보다 파도를 먼저 배웠고 무대보다 어시장의 속도를 더 빨리 익혔다. 그 시절을 묻는 질문에는 늘 조심스럽다. 그는 자주 웃지만 과거를 말할 때는 말끝이 조금 느려진다. 한겨울 이른 새벽, 얼어붙은 업한장에서 무거운 생선을 날랐던 기억. 온몸이 젖은 채 돌아온 저녁, 따뜻한 물조차 귀했던 날들. 그는 그 기억들을 애써 치장하지 않는다. 그저 담백하게 말할 뿐이다. 그땐 그냥 버티는 거였죠. 음악은 그에게 도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삶 그 자체였다. 일하다가도 흥얼거렸고 쉬는 날이면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를 들으며 따라 불렀다. 주변에서는 목소리가 참 곱다며 동네 잔치마다 마이크를 맡겼고 그게 계기가 되어 지역 가요제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실력은 있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방송사의 문은 높았고 기획사의 눈은 날카로웠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그는 끝번호 출신이었고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그에게도 버려진 무대의 기억이 있다. 한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 갔지만 현장에서 주최 측은 갑자기 프로그램 순서를 바꾸며 그를 빼버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관객석에 앉은 채 자신보다 먼저 무대에 오른 다른 가수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항의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렇게 12년. 그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소위 트로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이후였다.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무대에서 쌓은 내공은 그만의 색깔을 만들었다.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고 강렬하진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렇게 입소문이 돌았고 행사장마다 박서진을 찾는 목소리가 늘어갔다. 결국 무대는 그에게 돌아왔다. 이번엔 제대로.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행사는 주말마다 꽉 찼고 하루 5에서 7건씩 소화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떤 주는 사흘 만에 전국을 횡단하며 2000km 이상을 달리기도 했다. 그는 말한다. 처음엔 지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기회가 너무 고마웠죠. 그는 행사장을 옮겨 다니는 중에도 무대에서는 늘 웃었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마이크를 놓은 뒤에는 관객석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자신이 선물 같은 가수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제 박서진은 단순한 지역 행사 가수가 아니다. 방송 출연은 물론 주요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 제안도 받는다. 음원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팬클럽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숫자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스케줄이 끝난 뒤
진주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먼저 전화를 건다.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고 밥 드셨어요? 라고 되묻는다. 그런 박서진이 가장 최근에 보여준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바로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은 3층짜리 단독주택. 외관은 단정했지만 내부는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 난방이 순환되는 바닥, 편백나무로 마감된 방 안에는 박서진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주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거실 벽면에는 아버지가 오래도록 갖고 싶어 했던 오디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서며 한마디를 꺼냈다. 허리가 안 아프네. 이 높이가 딱 좋다. 그 말에 박서진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어릴 적 무거운 바구니를 나르며 허리를 굽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뒷모습은 늘 작고 아팠다. 그는 그 기억을 바꾸고 싶었다. 집을 지은 것도, 인테리어를 고른 것도 모두 그 뒷모습 하나 때문이었다. 그 장면은 방송을 통해 소개되지 않았지만 지인을 통해 알려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포털 사이트에는 효자 가수 박서진, D10억 집 선물, 진짜 효도란 무엇인가 등의 키워드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이렇게 썼다. 유명해지는 건 어려워도 유명해진 후에도 초심을 지키는 건 더 어렵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해냈다. 그는 집을 짓고 나서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다. 어느 방송에서 진행자가 그 사실을 언급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그냥 저보다 먼저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는 말끝마다 부모님 덕분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다. 이 모든 선택이 단순한 효도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오래 붙잡는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웃지만 무대 뒤에서는 눈물이 많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무대보다 가정에 먼저 사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된다. 모든 무대가 끝난 뒤 마지막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자리를 뜨면 그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건다. 그날의 노래가 어땠는지, 관객 반응은 어땠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하루가 어땠는지다. 그에게 성공이란 수치가 아닌 마음을 향한 거리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그의 기준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이제 다 이루신 것 같아요.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웃으시는 날이 많아지는 거요. 저는 그걸 지키는 게 목표예요.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상 소감보다 진했고 그 어떤 음악보다 긴 여운을 남겼다. 세상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는 방향을 선택했다. 더 멀리 가기보다는 더 가까이 머무는 길, 더 높이 오르기보다는 더 깊이 내려가는 길. 그래서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조용했지만 멀리 퍼졌다. 우리는 자주 묻는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유명해지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혹은 큰 집에 사는 것일까? 하지만 박서진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그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뀐다. 성공이란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가? 카메라가 없는 날에도 무대가 없는 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대화를 나눈다. 그 일상이야말로 박서진이 이룬 진짜 무대다. 우리는 그 무대를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다. 그의 노래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를. 어쩌면 진짜 트로트란 삶을 통째로 담은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한 아이의 눈물이 숨어 있다. 이제 묻고 싶다. 화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당신은 누구를 위해 집을 짓고 있는가? 트로트 365 뉴스 기자였습니다.